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이제 성리학의 정착, 그다음 특징 해볼게요. 이황과 이인은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봅시다. 자, 성리학의 정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고려시대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유교입니다. 유교는 자, 훈고학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성리학이 나오고 양묘학이 나오고 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학은 뭐냐? 그래서 특징을 따서 연구하는 어떤 분위기, 학풍이에요. 자, 원래 유교는 훈고학이 글자 해석에 치중합니다. 자구 해석에 치중하고요. 이게 것을 되새기는 건데, 그래서 이 초기 형태의 유학은 뭡니까? 그래서 뭐 충성해라, 효도해라, 신의를 지켜라. 할 때 뭡니까? 뭐 논어라든가 이런 책들을 쭉 연구한 다음에 이걸 해석해서 어떤 거야? 도덕규범을 장려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에 있는 훈고학은 이게 공자가 말씀하신 걸 열심히 해석한 다음에 어떤 게 이게 이 공자님의 본 뜻인가를 막 연구한 다음에 자 이렇게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수준인데 근데 뭡니까 이게 체계적인 어떠한 종교로 발전하거나 뭐 이렇게 세계관으로 뻗어나가기엔 뭐야 자, 우주관 뭐 세계관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이게 뭐 수나라 때나 당나라 때 뭡니까 다른 종교에 밀려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뭡니까 뭐 자비를 행하라, 뭐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주관이 윤회론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게 해탈이죠. 따라 뭡니까? 불교에서 뭡니까? 뭐 살생하지 마라. 자, 모든 생명은 윤회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거나 살생할 경우 뭐야? 거기 너희 조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행을 쌓아서 뭡니까? 이 윤회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충성해라, 효도해라, 신을 지켜라 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처음엔 이겠어요. 처음엔.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천지창조론. 종교학적 입장에서 뭡니까? 천지창조론에서 뭡니까? 그래서 뭐 인간이 원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뭡니까? 인간의 죄를 뭡니까? 대신 뭐 사해 주시고 어쩌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야? 내가 천당과 지옥으로 나중에 가는데 구원받으려면 뭐 하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어떤 무관 세계관이 존재를 해요. 이 기본적인 기본이 뭡니까? 고등 종교의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뭡니까? 근데 기존의 유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글자만 해석하고 도덕규범 이것만 지켜라 라고 할 때 뭡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럼 뭡니까? 했는데 근데 뭡니까? 중국의 남송 시대 때 뭡니까? 주희의 존칭이 자를 붙여서 주자죠. 주자 성리학입니다. 가 만들어서 성리학인데 주자 성리학을 뭡니까? 직대성합니다. 직대성을 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야? 기존의 유학이 뭡니까? 뭘 더해요? 세계관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기론입니다. 이론이다. 그래서 뭡니까? 리는 뭐예요? 원리예요. 얘를 민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뭐 달이 뜨고 할 때 뭡니까? 그럼 뭡니까? 왜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이게 원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이건 여러분 이건 과학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사탕이지만 비유하면 뭐하는가? 과학 법칙 같은 게 리예요. 이고요. 그다음 기는 뭡니까? 기는 뭡니까? 여기는 기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 아침에 해가 뜨죠. 그럼 눈에 보이는 해가 기예요. 근데 물어보죠. 아침에 해가 뜨죠?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 그게 리예요. 그래서 이게 리입니다. 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요. 그래서 천지만물 그 작동의 원리 이와 기로 파악해서 뭡니까? 파악해 이기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이 종교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종교와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왜 해가 떠요?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리예요. 기독교는 뭐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뭡니까? 뭐 중세 때 가서 뭡니까? 아침에 왜 해가 뜨죠?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의 섭리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성리학에서는 뭡니까? 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하고 기독교의 신은 달라요. 다른 건데 이렇게 예를 좀 편하게 들려고 뭡니까? 비유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까? 종교 또는 철학이다. 그럴 경우 뭡니까? 기독교의 신이다. 신입니다. 자, 뭡니까? 그 다음에 유교의 천리, 하늘의 리죠. 됩니까? 여긴 뭐의 개념 있어요? 과학이 아니죠. 종교들은 철학이기 때문에 뭡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은 뭡니까?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유교의 철도 뭐야? 마찬가지로 절대선입니다.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선악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걸 구현시키는 뭡니까? 신 또는 리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도덕적입니다. 도덕적. 그래서 뭡니까? 자, 우주의 원리.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뭡니까? 천리.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리 뭡니까? 천리가 뭡니까? 천리가 뭐다? 선하다. 자, 근데 뭡니까? 인간, 모르지? 인간만이 뭡니까? 천리를 타고난 존재.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뭡니까? 이 본성인데 그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주희의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 자, 그럼 뭡니까? 유교에서 뭡니까? 선한 애들은 어떻게 알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다음 뭡니까 뭐 임금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뭐래야 천리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성인 군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넓게 보면 어때요? 저기 영국 애들이나 여러분 프랑스 애들은 제사 지내 안 지내? 걔네들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뭡니까 어떤 선한 행동 예를 안 따르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쓰레기인 거지. 여기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범죄자를 보고 그 범죄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쟤는 인간이 아니야, 짐승 같은 놈 할 때 뭡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성리학의 인간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도덕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만이 도덕적인데 왜 인간만 도덕적이냐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주의 어떤 천리를 인간만이 타고나고 그러한 어떤 제사라든가 뭐 효도라든가 이런 걸 실천하는 게 유일하게 어떤 거야? 유교 도덕적 인간이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뭐야? 금수보다 우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안 지내고 뭡니까? 뭐 이거 뭐 효도 이런 거 안 하는 애들은 뭐야? 금수 같은 놈들이지. 오랑캐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다. 자,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뭡니까? 이해하시면 되다. 정리하면, 그래서 뭡니까? 인간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유가 얘기하는 뭡니까? 도덕적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요. 인간만이 하늘의 도리를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해서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성이고요. 우주의 원리, 이 천리가 리지. 그래서 성리학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고려 말의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고려 말의 개혁과 조선을 건국한 데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래서 사회개혁의 원리입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사회개혁의 명분을 제공했다. 고려 말의 성리학은 무슨 사상입니까? 이건 뭡니까? 수용한 것 자체가 개혁을 위해서 개혁 사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성리학은 실천적입니다. 실천적인데 제가 지금 쭉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이기론, 우주의 원리 뭐 이런 걸 다루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리학은 관념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루죠. 우주의 원리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통과하는 형이상학적인데 근데 고려 말의 성리학은 예외적으로 실천적입니다. 고려 말의 성리학만 예외적으로 실천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원래 성리학 자체가 원래 성리학 자체가 좀 너무 관념적이고 좀 실천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에서는 성리학은 너무 실천성이 떨어진다 해서 나중에 그래서 명나라 때 양묘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선 고려 말의 성리학에 한해서 실천적이었다. 자, 사대부에 분합니다. 그래서 이어보시면 성리학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대부 사이의 입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대부 세력은 역성혁명에 참여한 급진파 이후에 관합하고요. 역성혁명을 거부하고 어떤 거야? 고려를 지키자. 와 명부를 주장한 온건파 나중에 살인파가 되죠. 그래서 15세기 관합파 조선사회 당면 문제입니다. 15세기 조선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고려 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대내외적인 모순 극복, 자, 왕조 교체에 대한 새로운 문물제도 정비, 부국강병 추진에서 현실적인 문제예요. 고려가 망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잘 만들어야 되죠. 자, 관합파 성향입니다. 정도전, 권근, 관합파로 불리는 이들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떤 거야? 그래서 뭡니까? 성리학 중심. 그래서 급진파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건국 이후에 뭡니까? 성리학 국가를 뭡니까? 정비하되 뭡니까? 정비하되 또 뭐가 필요해? 사회 통합도 필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뭡니까? 막 싸우다가 이겼어. 이긴다 뭡니까? 뭐 불교니 도교니 뭐 민간신앙이니 우르고 와서 무릎 다음에 당신들 인정해 테니까 살려주시오 할 때 뭡니까? 이때 관합파는 어떤 거야? 현실적이지. 살려드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리학의 기본 질서를 지키되 한당유학, 이 한당유학이 훈고학이에요. 불교나 도교, 풍수지리, 민간신앙들 뭡니까? 쓸모있는 것들은 그냥 쓴 거예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회 통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한 거예요. 특히 주례입니다. 주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주례입니다. 주례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례가 뭡니까? 이 주례가 유교의 경전 중에서 뭡니까? 가장 뭐랄까? 국가의 통치를 중시했다. 유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도적인 경전입니다. 주례가 중요하다. 활동, 관합파는 15세기 정치를 주도, 세조 때 성균관과 집현전을 통해 수준 높은 근세문화. 그래서 이 성균관과 집현전을 뭡니까? 나라에서 만든 그런 연구기관에서 주도한다고 관학파인 거예요.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 살인파입니다. 자, 연원, 고려말 원건기업파의 후신입니다.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제야로 물러난 길게 비롯된 한국 전통은 성종 때 중앙정계에 진출한 살인이 개성합니다. 자, 살인파의 성향입니다. 살인들은 형벌보다는 교화요. 도덕성 우위입니다. 성실을 강조했고요.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 명분도 도덕성에 입각 비판합니다. 당시의 사회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의 융성이다. 심수에 들어와서 훈구파, 살인파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고 살인 자체 내에서 우리가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 살인파 내부에서도 부자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중수 사이에 분화가 일어납니다. 자, 대외적으로 국제적 긴장도 완화됩니다.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심성론, 16세기 살인은 도덕성과 수신, 그래서 도덕성과 개인적인 어떤 정신 수양, 도덕적 수양을 중시했고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성정리입니다. 인간의 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해서 그래서 성리학이 뭡니까? 성리학이 성증리예요. 그래서 주자 성리학이 근본 명제예요. 혼탁한 기로 더럽히지 않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천리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인간의 본성과 뭡니까? 어떤 정념, 감정을 구별한 연후에 그 본성, 도덕적인 본성 함양하기 위해서 뭡니까? 도덕적 학문적 수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성증리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양명학이 나오는데요. 양명학은 뭡니까? 심증리입니다. 요거를 구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양명학이 성증리, 양명학이 심증리입니다. 양명학은 나중에 치양지라고 해서 양지, 어떤 뭡니까? 인간의 내부에는 어떤 양심 같은 걸 좀 따르기 때문에 좀 구별이 됩니다. 심증리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리학이 성리학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 즉 리에서 성리학이에요. 보시면 이 이론 개념은 이와 기의 원리를 통해 자연, 인간, 사회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론책입니다. 자, 이기론 심화입니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의 성리학 이론을 다루는 글들이 발표. 성리철학이 융성할 수 있는 여건이 정도였다. 서경덕과 이현정은 각각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기 여기도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리는 뭡니까? 어떤 근원,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기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실 때 뭡니까? 그래서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엄밀하게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성리학이기 때문에 이론 주기론 이렇게 나눈 건 뒤에 후대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편의로 쪼갠 거예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리로는 뭡니까? 이연적이 선구고요. 그다음에 이황이 집대성한다. 주리로는 뭐냐면 리만 오로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리가 제일 중요하고 오로지 리만 중요하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주기로는 서경덕이 선구. 붕당은 달라요. 이후. 그러니까 이연적과 이황은 뭡니까? 이 항맥이 계승되는데 서경덕은 뭘로 이어져? 서경덕이 좀 잡다하게 연구해. 뭐 주기론도 하고 노장상도 하고 막 하는데 뭡니까? 그에서 뭡니까? 이 주기론 선구가 서경덕인데 뭐야? 나중에 이가 집대성합니다. 그러니까 서경덕과 이는 붕당 계보는 달라요. 여기는 이어지는데 여긴 붕당 계보가 좀 다릅니다. 서경덕과 조식의 계보는 어디로 가요? 붕당은 북인으로 가요. 이 주기론은 뭘로 가? 이로 갑니다. 요건 좀 눈여겨보세요. 주기론은 뭐냐면 리가 중요한데 성리학이잖아요. 리가 중요한데 기도 좀 중요하다고 봅시다라는 입장입니다. 주기론은 오로지 리만 중요하다.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주기론은 리도 중요한데 기도 중요하다고 봐주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거칠지만 그게 좀 더 뭡니까? 좀 설명한데 좀 그래서 주기론 먼저 보시면요. 10세기 중반 요 하나의 중요한 사상적 주류입니다. 그래서 서경덕, 그러니까 우주를 영원한 긴 태허로 보는 등 리보다는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보다는 뭡니까? 세계를 뭘로 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봤다. 조식은 노장사상의 포용적이고 특히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주리론입니다. 이연전 기보다는 리를 중심으로 자신을 전개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기론 발달입니다. 그래서 주리론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원리니까 도덕적 원리적 문제를 중심. 대표적 학자는 이연적이 선구자고요. 그다음에 이황이 집대성을 합니다. 자, 특징은 도덕적 원리의 인식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뭐의 실천입니까? 물질적 실천이 아니고요. 도덕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도덕 얘기 나면 리예요. 신분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뭘로? 신분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 규범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계승은 향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소지주의 살림이 발전시켰고요. 영향은 임진왜란이후 일본 성리학 발전과 위정 척사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뭡니까? 이황 이쪽 동네가 경상도죠. 임진왜란 7년 기간 동안 뭡니까? 이 경상도 지방의 유학자가 일본으로 많이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일본 성리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위정 척사 어떤 거야? 앞에 얘기했죠. 리. 도덕적, 유교 도덕적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뭐 충성한다거나 뭐 효도한다거나 제사 지낸다거나 이게 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뭡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건 뭐야? 다 오랑캐 쓰레기니까 뭡니까? 걔네들과 교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론. 자, 학문적 경향은 인간의 경험적 현실 세계. 어떤 거야?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이 기니까요. 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했고요. 대표적 학자는 서경덕이 선구고요. 이가 집대성합니다. 지금 초기에는 주리 철학에 밀려 발전하지 못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론이거든요. 계승은 정치 경제적 부류했던 살림에 의해 이어졌다. 영향은 북학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좀 중시하기 때문에 뭡니까? 물질적인 것도 유용한 건 쓰지 않은 거예요. 오랑캐가 만들었지만 쓸만한 건 쓰자. 해서 뭡니까? 이게 북학파고요. 이후에 개화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리론, 주기론 뭡니까? 이 비교하는 문제의 말입니다. 주기론과 주기론의 특징 자체를 비교하는 걸 많이 해요. 원리, 도덕, 경험, 물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대성에서 쭉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건 뭡니까? 요 이어지는 내용은 또 뭐에 이어지냐면 이게 이황과 이를 비교하는 문제 또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리학의 집대성 뭡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황과 이를 설명하기 또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해하는 게 뭡니까? 분량상 합니다. 네, 더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계속 기본적인 문제를 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보시면 고려와 조선시대 학문의 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고려 전개 자주적 주치적 유학이 고려 중기 때 보수적 사대적 유학으로 바뀌죠. 똑같이 유학이에요. 성격이 바뀌어요. 조선시대 15세기 때 사장, 글짓기예요. 글짓기 중심의 성리학이 16세기 때 뭡니까? 경학 중심 성리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옵니까? 똑같은 유학이고 똑같은 성리학이 옵니까? 이 성격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 상황 별 크게 관계없고요. 관리 선발 방법에 별 크게 변화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옵니까? 계속 중요한 건 과거죠. 지배 세력의 정치적 성향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5세기 학파의 성리학과 16세기 살인파의 성리학, 이 집권 세력의 성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변화된 학문이 다 유학이고 다 성리학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좋은 문제입니다.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무슨 내용이라고 해도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성리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하는 겁니다. 성리학의 이념적 대립이 붕당을 격화시켰다. 성리학 보급으로, 구여말 성리학 보급으로 불교를 비판하죠. 송대 주위에서, 그 남송 때입니다. 송대 길게 보면 북송 남송에서 남송대 주위에 완성된 철학적 교훈 맞아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근원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정치적 현실적 학문이다. 원래 성리학 자체가 뭡니까? 출발점은 우리 정치적 현실적 학문이야 라고 출발하지만 실제로 뭐야? 실제로 성리학은 뭡니까? 관념적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죠. 원래 성리학은 뭡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것들, 뭐 리, 기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게 떨어져요. 정치적 현실적인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명나라에서 양명학이 나오고요. 그다음 뭡니까? 또 조선시대 가 뭡니까? 성리학이 너무 관념화되니까 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걸 하자라고 해서 뭡니까? 조선시대 때 뭐가 나와요? 이번에 관념적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실학이라는 게 나오죠. 사회 개혁하자. 외국 문물 수용하자. 실제적인 거 탐구하자. 실학입니다. 이렇게 크게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2강과 2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